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게임 업계가 올 들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업황 개선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요 수익 모델인 환율원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국 게임의 급성장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속에서 장르와 플랫폼 다변화와 해외 시장 공략 등 실적 개선 노력이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업 반려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5박 6일 해외 출장에 나섭니다. 정 이사장은 미국과 일본 현지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며 현지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4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SK하이닉스도 지난달 역대 최고 외국인 지분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업황 호조에 대한 기대감과 지원책이 더해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한데요. 반도체 주가 쉬어가는 자리에서 차근차근 공략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우리 양대 시장 오늘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수도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PB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오늘은 키워드를 실적이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지난주까지 실적이 좋게 나왔던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러지 못한 기업들의 주가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모멘텀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실적 발표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이제는 소멸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참 아쉬운 오늘 시장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선물 시장에서 10시 정도까지 약 4,500억 정도나 순매수세를 보였는데 오후 1시가 지나면서 완전히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현 시점에서 비중이 큰 섹터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주도 섹터로 불릴 수 있을 만한, 즉 시장의 움직임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지금은 조금 침체입니다. 반도체도 그렇고요. 2차 전지, 자동차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시총 기준으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조선 정도를 제외하고는 오늘은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역시 하락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CPI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크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다 하더라도 크게 개선될 만한 여지는 없다라고 하는 점은 한편으로 시장에 조금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선 오늘 그리고 길면 한 내일 정도까지는 약간 움츠러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결국 코스피가 최근에 보이고 있는 상장사들의 이런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가의 일정 부분의 시차를 두고 묻어날 겁니다. 오르지 못할 이유는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저 호흡만 조금 길게 가지고 가시면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을 주목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이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또 수요일에 또 휴일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시장이 좀 잠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해 볼까요? 저번 주에 화장품 쪽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기업은
우리 예상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배가 잘 나오는 실적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이루어진 게 이제 전선주라든지 네. 변압기 관련된 종목 이 실적 발표 후에는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우선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기점을 놓고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주가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을 때 수급이 좀 넘어오기도 했다가 지금은 개별주 쪽으로 좀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고 여기 더해져서 테마 성향을 가진 개별주가 올라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적 중심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종목을 바라볼 때 상대적으로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상승 룸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추려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외의 모멘텀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발생한 기업들 말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추려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실적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하니까 이제 화장품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용기기까지 좀 확장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수출을 살펴보면 굉장히 호조를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 발표된 원택의 경우에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게 되면서 지금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피비님, 네. 오늘 이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조금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의료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현 시점에서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실적은 다 좋게 나왔습니다. 동사가 아마 유일하게 잘 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하는 기업 또한 실적 개선이 우선은 컨센을 소폭 하회하게 됐지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기업들의 움직임은 이미 지난주에 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적어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사라졌고요. 거기에 따른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이 속한 현 시점에서의 성장성을 본다면 역시나 너무나 좋은 거죠. 비율이 또 50%가 넘어가는 영업이익률을 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클래시스도 이번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산업이 우리나라에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산업이 거의 유일한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산업이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과속 성장기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미용 관련 의료기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장비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소모품에 대한 매출인데요.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거의 50%입니다. 제 주위에도 이와 관련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장비 같은 경우 판매할 때 가격은 원가의 거의 2배가 넘어갑니다. 중간중간에 마케팅이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택만 아쉽게 우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섹터 자체에 이러한 훈풍을 감안한다면 원택도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후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지금 시점에서 조금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결코 나쁜 투자 전략은 아닐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를 바라본다면 피비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바라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또 투자를 하는 목적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우선은 배제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신고가가 그래도 다시 한번 안 나온 기업들, 예를 들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떠버렸고 그럼 상대적으로 이 섹터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괜찮았는데요. 오늘 우선은 무너집니다. 이게 기대감이 우선은 소멸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후로 보일 수 있는 비올의 판매 전략, 단순하게 국내가 지금 아닙니다. 이제 북미와 남미 쪽으로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쪽으로 판매 법인 또한 지금 적지 않게 계속 설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은 또 5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업의 실적 전망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결코 없지 않을까 그리 보여진다는 점에서 비올이 다시 한번 지난 4월 1일에 기록한 12,030원 그 가격까지는 계속해서 보고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는 비올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원택의 실적 부진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한국전력 역시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 두 종목을 좀 다른 결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의 실적 부진 어떻게 좀 타개를 해볼 수 있을까요? 보통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제품을 만들 때 원재료를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원자재 부분을 통해서 전력을 만드는데 그 전력을 구입하는 구입 전력비 같은 경우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게 원래 원자재 가격이 작년 그다음에 올해 이 구간 실적이 반영되는 구간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는데 구입 단가가 올라가는 건 좀 특이한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전력 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상보다는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회라고 보이기는 한데요. 기회라고 보이기는 한데 이게 최근 저번 주, 이번 주 합쳐서 한 10%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하락을 한 상황이고 기술적인 조정을 놓고 보면은 한 18,000원대 초반까지는 다시금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를 그냥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패스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인데 전력, 전기료에 대한 부분의 인상은 단행을 해야 돼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지금보다 실적 개선은 나타날 수 있는 판단이라서 18,000원대에서는 우선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둡니다. 예. 네, 일단 어느 정도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도 살펴보니까 이제 네. 뭐 상위권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섹터더라고. 네. 이쪽도 어쨌든 에너지랑 연결이 되는 섹터인데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원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 가장 가중치를 두고 택한 부분이고요. 글로벌로 봤을 때도 가깝게는 오픈 AI, SM 올트먼 같은 경우가 스펙 압력을 통해서 상장한 주식은 50%가 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원전주 같은 경우가 약하지 않은 이유는 몇 개의 모멘텀이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전력과 관련된 기본 계획 네.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 따라서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등은 나오지 않는 구간이지만은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시장을 언급드릴 때 두 가지 갈래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실적이라는 부분과 함께 모멘텀이라는 부분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이 모멘텀에 부합하는 종목군이 원전 쪽, 예, 원전 쪽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네, 모멘텀에 그럼 부합하는 그 원전 쪽에서도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골라오셨는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종목 바로 말씀드리는 거였군요. 네. 네, 종목 말씀드리면 G2파워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상태 감시를 진단하는 쪽. 그러면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하나 있고요. 원전 기자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수원의 등급 부여를 대기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신사업 부분이거든요. 이게 승인이 돼야지 수배 전반 부분 이 부분을 원전 쪽에 적용을 해서 좀 사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 그 승인에 대한 가능성은 높고요. 지금은 스마트 그리드 쪽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 무게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주가 반응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원전 관련된 부분까지 새로운 사업으로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손절가는 8,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립니다. 네, 원전 섹터에 대해서 G2파워를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원자력 발전도 그렇지만 오늘 섹터에서도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소 해체 섹터가 더 큰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첫 발을 떼기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이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 만큼 굉장히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더 크게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노후 원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 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원전 해제라든지 노후 원전 관련돼서 계속 커버를 하는 쪽은 한전 KP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가는 크게 부각받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원전 수주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소형 모듈 원전 부분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이 시작 기점으로 해서 동시에 노후 원전 같은 경우에 재설계 또는 뭐 폐쇄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언급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이와 연결돼서 노후 원전 부분 같은 경우도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기에 뭐 한전 KPS 이런 종목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 해체와 관련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PB님께서 가지고 있는 섹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과 더해서 이제 글로벌 전반을 추세를 맞춰가는 섹터인 것 같아요. 은행 섹터 가지고 오셨는데 관련된 내용 전해주시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1단계라고 하는 것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은행도 마찬가지고 지주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PBR 관련된 기업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4월 정도부터는 2라운드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네. 조금씩 섹터가 나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관련된 섹터를 한번 오전에 방송하기 전에 쭉 한번 다 살펴보고 왔는데요. 은행만큼 강한 섹터가 지금 없습니다. 거의 지주사라든지 기타 뭐 자동차 섹터 올라가다가 약간씩은 다 꺾이는데 은행은 힘이 참 좋습니다. 물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장 초반 대비 꽤나 많이 상승분을 반납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힘이 강한 건 이쪽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참고로 은행 섹터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계속해서 높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힘도 있고요.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가 주조 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배당입니다.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반면 금융주, 은행주 이쪽은 월등히 더 높습니다.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없는 한 가지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배당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배당 성향이 올라간다는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주 실적이 지금 잘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추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에 따른 마진은 소폭 줄어든다 하더라도 대출 총량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박리담의 전략이 계속해서 먹혀 나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그것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본질적으로 보였던 은행의 상업은행으로서의 역할에 따른 수익성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사실상 가장 강한 섹터입니다. 은행주를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주 내에서는 지금 꼽아오신 종목이 BNK 금융지주입니다. 특별히 네. 이 종목을 꼽아오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PB님. 네. 다른 것보다는요. 이 지방은행입니다. 그러니까 BNK 금융지주가 우리나라의 시중은행, 뭐 KB, 신한, 우리하나 다음으로 지방은행 중에는 자산 규모 대비 가장 컸습니다. 2010년 3월에 금융지주사로 탈바꿈을 한 이후로 부산과 경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지방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 대비 장점이 고객의 이탈률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부산에서 오래 살다가 왔으니까 부산에 가면은 부산은행이 사실상 KB, 신한 월등히 시장 지배율이 높고요. 또 우리가 편안하게 이용을 하기도 좋습니다. 안 쓰시는 분들이 없죠. 예, 접근성이 원체 뛰어납니다. 반면에 이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에 오면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뭐 KB, 신한, 뭐 하나, 우리 또 농협 정도로 세분화되고 경쟁이 더 치열한데 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으로 치면은
계속해서 그 고객이 이탈하는 경향이 없다라고 하는 점은 해당 고객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은행도 일정 부분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BNK 금융지주도 결국에는 거기에 어느 정도 참여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조금씩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또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가운데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우리가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었을 때 당연히 방문을 하고 고객이 되는 그 수는 늘어날 겁니다. 시간은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총 자산 규모나 총 대출 규모, 여신 규모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가가 현재 기준 8,570원인데요. 주가의 변동성이 사실상 그리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불안할 때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 가격은 9,5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짧게 8,2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BNK 금융지주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라운드에서 바라볼 종목군과 2라운드에서 바라볼 종목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서 대형주를 바라봤다면 2라운드에서 중소형주를 좀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서 KB증권스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2라운드가 다가오게 된다면 1라운드에서 바라봤던 종목군을 배제하고 2라운드에 나오는 종목군들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PB님?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아주 예전 1월에 그때부터 올라갔던 섹터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를 어느 정도는 주가에 계속해서 묻어나가게 될 겁니다. 정부가 지금 지원을 하고요. 기업들이 동참합니다. 밸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한 가지 방안입니다. 이것은 투자자에게는 당연히 조금은 더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1라운드에 많이 올랐던 사실 1라운드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2라운드에서도 이런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은행에 비해서는 덜 오를지라도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에 속했던 모든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의 변동성이 당연히 큰 기업을 하는 게 좋겠죠. 시장이 뭐 오늘은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밸류 프로그램 1라운드, 2라운드 할 것 없이 잘 올라가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편성을 하시되 남아있는 건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것. 수익은 아마 시간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긴 호흡만 유지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긴 호흡을 유지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MSCI 리뷰도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테오젠 편입도 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주가가 좀 크게 밀리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주 전반에서 그렇게 힘이 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매크로로는 금리 영향 같은 경우가 제약 바이오에는 하나의 영향으로 미치는데 이 부분은 중립적이죠.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번 주에 물가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오리라 생각이 들고요.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4.5% 이하로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MSCI 편입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편입 종목 추이들을 봤을 때 편입 이전에 편입이 고려되고 그랬을 때 같은 경우가 한 달 정도 주가가 강하고 실제 편입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날 거래일 반응 같은 경우를 놓고 그 다음 거래일부터는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MSCI 편입을 보고 오늘 매수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깝게 미리 이제 예상되었던 일정들 같은 경우를 놓고 멀게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7월에 이제 머크 FDA 3상 같은 경우에 진행이 있다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는 아니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 좀 하단에 들어왔을 때 그 가격대가 한 15만 원대 후반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네, 일단 또 올해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가 관심을 가졌을 때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고 하나가 또 HLB 아니었습니까? 그런 만큼 두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중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PB님, 알테오젠과 HLB 두 종목이 지금 오늘은 다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저희 서울경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MSCI에 편입이 되면 자금 유입이 되고 해당 반기에 편입이 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오를 것이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알테오젠, 엔캠 이런 이야기들이 후보군으로 좁혀집니다. 반면 편출되는 기업들, 삼성증권과 유한타, 하나증권에서 모두 다 카카오페이, 한온시스템, 강원랜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몇 가지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글렉트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소외 기업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된 논문이 참 많이 있는데 아쉽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이전에만 있고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한번 이 MSCI 편출되는 기업과 편입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추후 1년 동안의 투자 성과를 한번 자료로 해서 오전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재미난 게 편입되는 후보군은 사실상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투자 성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편출되는 기업은 재미난 게 주가 수익률 5위등에 더 높게 나와요. 이게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한 가지 비정상적인 행태 정도라고 우리가 정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편입이 되는 알테오젠 같은 기업에 우리가 편입이 되니까 이거 지금 빨리 사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편출이 되고 있는 카카오페이, 한온시스템, 강원랜드 이 기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주가 흐름도 한번 보게 되면 지금은 당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페이 시장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인 훈풍 기조에 놓이게 되면 한온시스템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카지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소비가 늘어나면 되겠죠. 중에 가장 매력적인 건 한편으로는 지금은 한원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요. 이번에 편출되는 기업들, 오늘이 5월 13일인데요. 정말 재미나게 내년 5월 13일에 제가 방송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편출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더욱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MSCI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편입이 되는 종목군보다는 편출되는 종목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섹터 중에서 조선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백고동 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슈퍼사이클 기대감 덕분인지 50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떠실까요? 보통 우리가 경기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IT는 빠르죠. 아주 빠르고 뭐 기술적인 측면의 이동 평균선으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한 11선 정도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는 한 100일에서 200일선 정도 기술적인 비유가 가능해요.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사이클이 좀 긴 측면이고 여기에서 뭐 수주가 나온다거나 실적을 통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다거나 한다고 주가 반응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하나의 사이클이 긴 측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오늘 주가가 몇 프로 빠졌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런 대응은 좀 아닌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사이클이 긴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한 이유가 우선은 고부가가치선 선박과 관련해서 이론적으로는 도쿠가 꽉 차서 수주를 못 받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조선에 대한 업황 구조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조선가가 올라와서 주가가 강하다라는 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발주가 나올 때 이 선주의 특성이 투기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뭐 추가적으로 조선가가 오를 만한 요인들이 있는 거고 환경 규제 측면에서 적용이 되는 게 4월부터 좀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쪽에는 또 유리한데 외부적으로 미국, 중국과 네. 관련된 규제 부분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있고 여기 더해져서 기존에 없던 부분이 또 더해질 수 있는 게 MRO 부분, 미국의 그 선박과 관련된 재정비 부분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짧게 지금 시세를 보기보다는 그냥 아직 변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보유해도 되기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을 기대감이 있는 만큼 조선 섹터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 섹터도 덩달아서 강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럼 주가 탄력성적인 측면에서는 기자재 쪽을 보는 게 맞을까요? 기자재는 실적으로는 바로 강하게는 올라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번엔. 왜냐하면 선종별로 좀 차별화된 수주 이런 게 나오고 여기에서 모든 선박이 다 좋은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기자재를 보는 시각보다는 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고 본행제 쪽 같은 경우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본행제 관련주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보냉제와 관련된 부분까지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게임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약 3년 만에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게임주들은 이제 좀 반등을 확실하게 모색하는 시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반반입니다. 사실상 게임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제가 이 방송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 가운데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저도 이걸 하나하나 조금 다 살펴보고 싶었는데 꽤나 많이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무언가 모르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업이익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매출액 개선이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닌 거죠.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은 네오위즈 그리고 펄어비스 정도고요. 그 외에는 매출액으로서는 컨센을 거의 대다수가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기준으로 대다수 게임 기업들 그리고 게임 섹터에 속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은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게임 섹터에 속한 기업들의 회계적인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재고자산이 없습니다. 그저 영업수익 빼기 영업비용 이게 그냥 영업이익인데요. 영업비용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에 기인해 영업이익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라면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또는 영화를 배급하는 기업입니다. 신작이 나오고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 이걸 홍보를 하겠죠. 그러니까 신작 게임이 나오게 되면 이와 관련한 많은 마케팅 비용을 우리가 할애하고요. 최대한 많이 유저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한편으로 그동안 신작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 히트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1분기에 조금 묻어나는 그런 경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2분기와 3분기 지나가면서 각 기업마다 새로운 신작에 대한 발표와 예상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작품이 유저 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모바일에서의 결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면 당연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출혈도 결국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분기에 게임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괜찮았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고만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매출액이 개선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저는 게임 섹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몇몇 기업들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은 이에 해당하진 않는데요. 조금 전에 둘러보았을 때는 컴투스 같은 경우나 또 넷마블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기업들은 꽤나 보수적인 관점으로 분명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 1분기 잘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3분기에도 계속해서 잘하고 이 친구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것은 꽤나 많은 의구심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관점으로 해당 섹터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sek터 전반은 보수적인 의견이시지만 그래도 일단 게임 섹터 전반의 분위기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 단위급 대여가 또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기업인가요, 피비님?
저도 아직 그거는 확인은 제가 못했는데요. 네. 이 기업은 좀 확인을 하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상장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2020년, 2021년 당시에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SK바이오팜이라든지 상장했던 시점에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았던 걸 기억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게임 섹터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공목 가격을 최대한 올려서 받을 겁니다. 그래야지 회사로 유입되는 자금이 커질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번 더 공장을 증설하거나 다양한 재고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가로 평가하는 가운데 형성이 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판매하는 기업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수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청약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2대1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었을 때 이걸 모두 다 소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자체 혹은 공모가 자체를 높이고요. 시가는 확 띄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의 HD 현대 마린솔루션처럼 좋은 흐름을 보일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청약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주식수가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공모 가격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유통시장 상장되는 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주주가 되는 것 그걸 조금 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전반의 분위기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피 시장 그래도 낙폭을 꽤 많이 줄여낸 모습입니다. 0.04%의 약세를 보이면서 2,726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장중에 저점은 뒤덮낸 모습이지만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16%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54선에 종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홀로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649억 원을 담아내면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4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1,0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18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덜어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홀로 2,0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침에 같은 경우는 딱 그 금요일에 강했던 업종 같은 경우가 강했는데 지금은 좀 분산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고 아침 대비해서 종목들의 시세 같은 경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반면에 산업재 쪽 같은 경우가 일부 올라오는 모습들이고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원전, 그다음에 2차 전지 안에서도 LNF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감이 예상되는 반면에 나머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좀 약세의 마감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 짚어주신 것처럼 금융 쪽 같은 경우가 강한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종목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상 영업이익 기준 20% 이상 나오는 경우는 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 일컫는데 그 정도 실적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방향이 강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에 따라 한번 실적을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입해서 바라볼지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모두 약세 흐름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를 못합니다. 1, 2위 종목은 조금 불을 다르게 켜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위까지는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5위부터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지만 그 밑으로는 또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 등락하는 종목 수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05종목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040 종목이 하락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을 빼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니까요.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은 전기가스업입니다. 이 안에서는 아무래도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으로 1.78% 내림세, 의료정밀 업종에서 1%대 하락세가 관찰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니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한 업종의 수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락 문화 업종에서 4% 넘는 하락률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JYP 엔터의 하락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13% 넘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방송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으로 각각 3%대, 2%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PB님께서는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아까 이야기했을 때와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데요. 조금 전에 브리핑을 하시면서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게 뭐였냐면은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우선은 한 번씩은 다 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15일 기준으로 CPI가 발표된 이후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혹시나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1차적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디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는 아님과 동시에 약간 움츠렸던 섹터가 기지개를 펴는 그런 장이 이번 주 목요일 정도부터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사실상 조정이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괜찮을 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CPI가 15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불확실성은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턴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섹터를 우선은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섹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약간은 만든 뒤에 한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전에 스쳐 지나갔던 시간들이었고요. 반도체가 지금 참 힘을 못 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적 전망도 참 좋은데 못 가는 것은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반도체의 시간과 반도체를 위한 시간은 올 겁니다.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반도체 쪽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역시나 호흡만 조금 길게 가지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가지신 분들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단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어떻게 저희는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우선 보조금에 대한 견제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동일한 성능을 놓고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 쪽 같은 경우에 구매가 커지기 때문에 그 보조금 타겟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면 중국의 점유율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좀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단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우려되는 점은 자칫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될까 봐 우려가 돼요. 시장이 위축이 된다라는 점은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수요의 진작 부분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덜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규제를 통해서 다른 구매처 같은 경우로 수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긍정인데 뭐 이쪽 수요가 둔화가 되는데 나머지 쪽으로 퍼지는 현상이 안 나타나면 산업 자체에게는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예. 이 수요 같은 경우가 전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양날의 검이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관세가 전기차에 올려지면은 우리나라의 이익이지만 전기차 부품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좋지 못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PB님.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그것도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유가 A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B가 그저 따라가는, 꼭 그러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상황에 따라서 기업은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저것 다양한 형태를 보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들어가는 부품 수가 3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타격을 조금씩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거기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까지 부과된다면 중국향 매출도 분명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추측이고 전망입니다. 주식시장이 좋다면 실적이 조금 안 좋고 사실상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는 거기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섣부른 판단과 추측을 하기보다는 저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과 주가 흐름에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대응만 해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나왔을 때 슬기롭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뭐 전기차뿐만이 아닙니다.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도 제재가 좀 본격화될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럴 때는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볼까요? 레거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규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게는 유리하기는 해요. 예,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 규제는 전기차 쪽이랑 좀 다를 수 있는 게 사이클상 지금 산업이 긍정적인 상황 안에서 장비에 대한 부분에 통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공급 부분에 조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나타나면 지금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 장비 소재 업체 모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금 매수할 만큼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공정 장비 업체, 소재 업체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주가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오히려 이익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G2파워입니다. K1전 체코 시장의 수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 라인 8,5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BNK 금융지주입니다. 섹터에 훈풍이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 9,500원, 손절 라인 8,25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는 KSP로 엔진 부품과 형단조,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방 고객사, 선반 엔진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엔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현대차입니다. 완성차 업체 중에서 대장주고요. 완성차와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주로 여러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KSP 매수한 가격이 4,410원이고요. 고가 기준으로 5,650원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 28.12%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매수한 가격이 242,500원이고요. 오늘 고가 기준 247,5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수익률 2.06%로 집계가 됐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한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